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7,000불대를 다시 한번 노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948불, XRP 역시 콩알만큼 올라가지고 18센트 후반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상장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비박스 유럽에서 XRP를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페어가 그래도 좀 좋습니다. XRP랑 유로, 스위스 프랑,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 이렇게 3개 법정화폐와 페어가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정화폐 페어는 많을수록 좋죠.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알서 브리도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XRP 레저의 개발자이자 실질적인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지만은 만난 사람만 있는 정말 신기한 베일에 쌓여진 그런 개발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가 폴리사인을 개발을 하다가 이 다른 회사인 인터레저 FX 잉크로 옮겨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저는 인터레저 FX라는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이 둘 다 알서 브리더가 세운 것 같아요. 이 두 회사와 리플사까지 3개의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알서 브리더, 정말 굉장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사인의 최근 업데이트된 홈페이지를 읽어보면 알서 브리더가 여전히 이제 CEO로서 프레지던트로서 등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치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듯이 이 알서 브리더 역시 리플사에서 실존하는 인물이긴 하지만은 정체를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꽤 흥미로운 소식이어가지고 가져가 봤는데요. 인터레저 FX는 또 뭐하는 회사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딱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인터레저를 활용해가지고 외환 거래를 해주는 듯한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참 여러가지로 베일에 쌓인 게 아직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씩 벗겨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본토벨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홍콩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자산 관리 및 투자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는 스위스 6 거래소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에도 투자를 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토벨 홈페이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의 메나 지역의 담당자인 나빈 굽타 씨의 팟캐스트 인터뷰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는 정말 여러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전염병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전 세계 지불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경제로서의 변화, 이 가속화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자는 이 가속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이 전염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빈 굽타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지금 현재 2가지 큰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종이 혹은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것, 터치할 수 있는 것이거나 물질적인 기반의 생활에서 디지털로 넘어간다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앱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굳이 그 가게를 방문하거나 업체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고객들 중에 디지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은행이나 지불업체들은 최근에 사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확실히 디지털화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전염병 사태가 크게 한몫했다. 오늘날 전 세계 여러 나라는 락다운에 걸려 있는데 이 때문에 지불 같은 경우 은행 계좌로 이루어지거나 폰 지갑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외 지불이 전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리플사의 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가치가 증명되었고 지금 우리는 사업의 2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 리플사에게 있어서 전 세계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모든 고객들을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또한 돈을 송금받는 모든 방식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모바일 지갑으로 송금받기를 원하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를 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현금을 우선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송금받은 돈을 우체국에서 받고자 한다. 우체국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여러 옵션들을 확실하게 리플사 기술 내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리플사는 이러한 지불 및 송금 방식의 대중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XRP를 활용하는 ODL 솔루션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가 마련된 나라들,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멕시코 등 그 밖에 여러 나라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저희들이 주변을 둘러봐도 보통 장보러 직접 나가는 것보다 이제 주문할 수 있으면 거의 다 주문을 하고 있죠. 택배라든지 배달 서비스들이 발전이 많이 되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기가 더욱더 용이해진 상태에서 이 전염병 사태까지 터져버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이런 물질적 교류는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돈, 얼마나 꼬질꼬질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가지고 정말 뭐가 묻었을지 모르는 이 돈 같은 경우는 직접 손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소독한답시고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돌리는 그런 해프닝도 일어나기도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의 디지털화, 특히 다양한 분야의 금융 서비스들은 이 디지털화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산업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어떤 식으로 송금을 받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산업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그들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맞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 자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사의 고객들이 이번 위기를 또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디 이제 이런 추세가 계속돼가지고 리플사 쪽에서도 이제 고객들이 성장을 하고 리플사 자체도 늘어나면서 더 나아가서는 네트워크 확장 및 더 많은 고객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빈구타 씨가 또 나중에 마지막에 이 XRP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이 팟캐스트에서 또 XRP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활용이 되게 되는지 저희들이 자주 들었었던 그런 예가 있었죠. XRP를 매개로 해가지고 더욱더 빠른 송금 및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디안 루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송금로가 열리지 않은 상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라는 부분인데요. 이 언어의 차이겠지만은 영어에서 yet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미래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송금로도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열릴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던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나빈 굽타 씨는 인도 쪽에 또 연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송금로도 이제 언젠가는 꼭 열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날짜가 2020년이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또 인도의 암호화폐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전염병의 피해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디 사회의 혼란 같은 경우는 좀 잠잠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그와 동시에 XRP는 성장해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인도에서부터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XRP 관련된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는데요. 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리플사의 커넥션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특히 은행 관련 보고서에서 수백 군데에서 그들의 이름이, 리플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 트위터 상의 얼간이들이 당신이 기술적으로 투자를 하고 알아본 것을 흔들도록 두지 말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뭐 가격이 엉망이죠. 엉망이어가지고 사람들은 XRP에 대해서 많은 욕을 하고, 이렇게 많은 이름이 나와도 리항호, 리플은 항상 호재지만은 가격은 리또속이다 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와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최근의 성적을 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제 자신 같은 경우는 XRP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분산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게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XRP에 대해서 완전한 투자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뭔가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XRP에 몰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과 같이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지금 딱 보시면 금 쪽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뭐 방송 초기 때부터 금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은도 마찬가지고요. 저번에 무슨 금을 팔아서 달러를 사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으니까 기존에 생각하셨던 분들께서는 살짝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XRP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고 성공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어도 분산 투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분산 투자의 개념은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냥 살짝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런저런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인터뷰까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발전은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 또 잠깐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직원들도 새롭게 채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리플사의 파트너들도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인 리플넷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XRP 활용이 좀 저조하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것이 아니라, 리플넷에서 리플사의 기술을 믿는 회사들은 결국은 ODL 사용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움이 됐다, 좋은 인사였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에 나오는 CF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광고주 방문 부탁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